여러분, 등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즐기기 위해서 심는 나무로 알고 계셨죠? 그러나 이 등나무는 알고 보면 사실은 맛있는 음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등나무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나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등나무의 요 아름다운 꽃, 요 꽃은 튀김으로 튀겨 먹기도 하고 나물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해바라기 씨처럼 고소한 맛이 나는 등나무의 씨앗, 요 씨앗 한 알로 당신은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게 됩니다. 맛은 좋지만은 독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나무가 바로 이 등나무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은밀히 즐겼던 보라색 꽃 튀김의 맛으로부터 용조 임금님의 무릎까지 지켜주었던 특별한 지팡이의 비밀까지 오늘은 등나무의 완전히 뒤집어지는 치명적인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가식물의 등나무 중에서도 오늘은 등나무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나무인지, 그리고 등나무는 어떤 데 쓰는 나무인지에 대해서 용도와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나무의 씨앗은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맛있는 콩처럼 생겼죠. 등나무 자체가 콩가식물이니까 씨앗도 콩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의 씨앗이 아주 예쁜데 이 씨앗을 구워 먹으면 고소한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이러한 고소한 맛이 나는 등나무의 씨앗,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등나무의 씨앗 속에는 위스테린이라고 하는 배당체가 들어있고 독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등나무의 씨앗은 먹어도 될까요? 이 등나무는 가을이 되면 이 등나무의 씨앗이 잘 익게 되는데, 가을에 익은 등나무의 씨앗, 이 씨앗을 볶아서 먹게 되면은 해바라기 씨와 같은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씨앗 속에는 위스테린이라고 하는 배당체와 독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인은 이 씨앗을 대량 섭취하였을 시에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독성이 강하며 특히 어린이나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나무 씨앗이 왜 이렇게 고소한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 등나무가 동물들을 유혹해서 먹히려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을 한번 먹어본 놈은 다시는 우리 씨앗에 손을 못 대게 하겠다고 하는 등나무만의 독특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등나무의 꽃과 잎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등나무의 잎으로 만든 등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나물의 채는 채소 아니면 나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등나무의 잎으로 만든 나물을 등채라고 하고, 그리고 등화채라고 하는 것은 등나무의 꽃으로 만들어진 나물이다, 그런 뜻으로 등화채라고 하고, 또 등화전이라고도 합니다. 등화전은 등나무의 꽃으로 전을 부쳐서 먹는다 해서 그 전을 등화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등나무의 꽃으로
등화로 튀김을 만들어 먹게 되는데 그 튀김을 등화튀김이라고도 합니다. 등나무는 꽃이 필 때 새 잎도 이렇게 돋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꽃과 잎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등나무에 새로 돋아나는 잎, 이 잎을 사람들은 나물로 맛있게 해서 먹죠. 그래서 이 등나무의 새순으로 만든 나무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등채라고 하며 삶아서 나물로 무쳐 먹게 됩니다. 그리고 등나무의 꽃봉오리나 꽃을 살짝 데쳐서 가볍게 양념을 버무려 만든 나물 요리를 등화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밀가루나 밀가루 반죽을 묽게 해서 꽃송이를 넓게 펴서 전을 붙여내면 그것을 등화전이 됩니다. 등화전은 보라색 꽃이 반죽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참으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의 이 꽃차례 전체를 통째로 튀김 반죽을 묻혀 튀겨내게 되면 바삭한 식감 뒤에 은은한 등꽃 향이 번져나게 되는 일품 등화 튀김 요리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지체 있는 양반들 사이에서 풍류식으로 인기가 높았던 것이 바로 이 등화 튀김 요리였습니다. 이 등나물은 맛이 약간 시고 성질은 찹니다. 열을 내리고 소장과 대장을 윤택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 요 잎과 꽃은 좋은 식품이 되어줬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찬 사람은 이 꽃이나 잎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등나물을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쓰임새와 용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나무는 콩과식물입니다. 이런 콩과식물들의 식물 뿌리에는 아주 작은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뿌리혹 박테리아는 아주 작은 세균인데 등나무 뿌리에 있는 작은 방 같은 곳에 살면서 등나무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친한 룸메이트 같은 관계입니다. 뿌리혹 박테리아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서 등나무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한 땅에서도 이 등나무는 잘 자랄 수 있고 오히려 그 땅을 점점 더 비옥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결국 등나무와 뿌리혹 박테리아에는 서로에게 아주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도로변이나 절개지, 사방지에 이 등나무를 심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데에도 아주 적합한 나무가 바로 이 등나무입니다. 이 등나무는 꽃이 예쁘기 때문에 등나무로 분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등나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등나무는 꽃이죠. 이 꽃의 향기도 아주 일품일 뿐만 아니라 꽃의 모양도 보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가 좋은 이 등나무의 꽃, 이 꽃은 개화기간도 또한 깁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요 아래쪽에서 먼저 꽃이 피었다가 꽃이 지는데도 여기 위쪽에는 아직 꽃봉오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의 개화기간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를 계속해서 개화기간이 보름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약 15일 정도나 피어 있는 꽃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등나무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파골라, 테라스 또는 공원의 쉼터 같은 곳에 이 등나무를 심어 놓으면 시원한 그늘을 즐기기에 최고의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나무입니다. 이 등나무는 알고 보면 색깔을 만들어내는 비밀 화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등나무가 바로 염료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등나무에서 나오는 염료는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천이 착 하고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등나무의 잎을 따서 잘게 썰고 보글보글 한 20분 정도만 끓여주면은 짜잔 하고 세상에 없던 색깔이 한 사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등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염료는 언제 따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봄에 이 등나무의 잎을 따서 염료를 만들면 그 염료는 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지만은 가을에 딴 잎으로 염료를 만들면 완전 딥한 감정, 붉은 빛이 더 강하고 훨씬 진한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나무인데도 봄에 따느냐 가을에 따느냐 계절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염제를 살짝 더해주게 되면 이건 거의 세계 마술쇼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색도 만들 수 있고 저 색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색깔이 모두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신비한 잎이 바로 등나무의 잎이었습니다. 등나무의 줄기, 이 등나무의 줄기는 매우 유연하고 튼튼합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이 줄기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거나 가구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등나무의 줄기입니다. 등나무 꽃에는 또 꿀이 많이 들어있어서 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의 꽃은 밀원식물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등나무의 향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피우면 향기도 좋고 다른 향과 조화를 잘 이룰 뿐만 아니라 자색 연기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 그 연기를 타고 신이 강림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등나무의 줄기는 탄력성이 아주 강하고 모양이 특이하고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1764년도 영조 대왕 41년에 신하들이 걷기가 불편한 임금을 위해서 만년등이라고 하는 이 등나무 지팡이를 만들어서 임금님한테 바쳤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